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자는 199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삼성 반도체에 입사했던 근로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설비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주장했던 유해 물질은 비소에 해당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성 반도체의 작업 환경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건입니다. 고인의 소속 사업장인 삼성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문서로 요청했을 경우에 과연 그 자료가 저에게 온전히 제가 회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생산 공정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생산 공정에서 그 폐암을 발병시킬 수 있을 만한 유해 인자를 과연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사건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되었고 그 쟁점들은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러 일반 사업장들의 생산 라인의 그 작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그 역학조사된 그 유해 물질, 발견된 유해 물질들이 폐암을 발생시킨 것의 그 원인인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안점을 가지고 주장해야 될 그 관점은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니라 거의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전의 삼성 반도체 초창기 생산 라인의 작업 환경의 유해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점 하에 과거 삼성 반도체의 생산 라인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 반도체 생산 라인의 여러 작업 환경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논문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 논문 중에 하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 및 잠재적 유해 인자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의 여러 가지 유해 인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찾아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논문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으로는 삼성전자 기영사업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라고 하는 논문 자료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공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불산 노출 사고라고 하는 아주 대형 사고가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부실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던 그 보도자료 그 내용도 현재의 생산 공정이 아니라 과거의 생산 공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제가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이런 논문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그 당시에 그 분야 전문가들이 아주 분석해냈던 그런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생산 라인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타나고 어떤 생산 라인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자료들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그러한 유해 물질들에 대한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실제 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화시킨, 기사화시켰던 모든 자료들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 뽑아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 자료들이 발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실제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계의 논문 그리고 언론 기사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삼성반도체의 생산 라인은 이러했고, 이런 라인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 어떤 유해 물질들이 발생되었고,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어떤 유해성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고인이 삼성반도체에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고인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유족의 진술과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고인의 그 당시 업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난 기간 아주 길게 근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비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생산 업무를 하는 그 근로자보다 설비 엔지니어가 그 유해성에 노출될 위험성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논문 자료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일반 생산 라인의 근로자보다 위험성이 더욱더 큰 유형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인의 기저질환에 대한 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과거 10년간 자료를 통해서 폐암이 진단되기 그 이전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은 본인의 기존 질환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폐암이 발병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그 근거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 과거 10년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직업성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유해인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회사는 그 유해인자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작업 환경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 환경에서는 역학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유해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해인자를 입증해내는 그 입증 책임이 오롯이 근로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이 당시 근무했던 생산 라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가면서 전체 코끼리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었지만 차근차근 코끼리 그림을 그려낸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조사했던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